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배터리 품질과 안정성 문제입니다. 최근 중국산 배터리의 재앙적인 고장률 지적부터 운전자들의 무모한 주행거리 예측 도전, 그리고 급기야 국토부의 정격적인 조사 착수까지 지금 테슬라는 차량의 핵심의 배터리를 둘러싼 거대한 리스크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배터리 리스크의 현 주소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테슬라와 글로벌 완성차들의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테슬라 생태계의 성장에 따른 국내 배터리, 전장 수혜주 동향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래 산업에 확정된 미래의 돈을 넣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테슬라가 그리는 거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심각한 품질과 안전 리스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배터리 문제인데요. 유럽의 EV 전문 연구기관인 EV 클리닉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에 들어가는 중국산 LG 에너솔루션 NCM812 배터리에서 애양적인 수준의 고장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품 상태에서부터 내부 저항이 파나소닉 대비 2.5배에서 3배나 높아서 출력, 충전 속도, 수명까지 모든 성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내부 저항이 높아지면 급 가속 시 출력 제한이 걸리고 고속 충전도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전부 저사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내에서는 배터리팩 내부 셀 균형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DMS-A079 오류 코드가 4,000건 넘게 발생하며 소비자 불만이 폭발했는데요. 결국 국토교통부가 이 배터리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에 조사를 맡겼고 결함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비꿀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입니다. 문제는 테슬라 코리아의 대응 방식입니다.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테슬라 코리아는 공식 인스타그램의 댓글 기능을 전면 차단하는 침묵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한국 소비자들만 소통 창구를 막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품질에 대한 근본적인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 운전자들의 극단적인 주행 도전은 안정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된 영상 보셨나요? 한 테슬라 운전자가 남은 배터리 잔량 5% 상태로 61km 장거리 주행에 도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내비게이션 예측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도전이라고 경고합니다. 테슬라의 예상 주행거리는 고도, 날씨, 속도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잔량이 적은 상태에서 충전소를 건너뛰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차량의 예측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터리 품질과 BMS 오류라는 구조적 리스크와 맞물려 실제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터지고 있는 품질 문제, 공급 불안정, 그리고 원가 경쟁이라는 삼중고가 테슬라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통제하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현대차는 대규모 배터리 캠퍼스를 준공해 차세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토요타 역시 북미의 20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자체 개발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남극재, 음극재 등 국내 소재나들과 직접 접촉하며 배터리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추진 중입니다. 품질과 가격을 모두 통제해 마진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가격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생존 전략인 겁니다. 오늘 테슬라를 둘러싼 배터리 품질 문제부터 국토부 조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재화 전략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리스크와 전략은 테슬라의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는 국내 배터리, 전장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수직 계열화를 가속화할수록 그 생태계 안에서 확정된 미래를 함께할 기업이 어딘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관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혜주들은 이미 바닥을 짚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혜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침체 예의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독, 항우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혜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기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혜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져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혜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부나 특정 종목에 강요했던 건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움직임을 읽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